이 아이는 영재라고 딱 대놓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뭘 해줬지? 이 아이는 뭘 하고 놀지? 뭘 좋아하지? 안녕하세요. 마미살롱의 최슈입니다. 얼마 전에 아동발달센터에 가서 저희 아이는 웩슬러 지능검사를 진행했고 저는 부모 양육태도 검사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마미살롱 영상을 통해서 웩슬러 검사에 대한 후기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고 제가 저희 아이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확신하는 교구 3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웩슬러 검사가 뭔지 요즘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IQ라 불리는 지능을 검사하는 지능검사법입니다. 지능검사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웩슬러 검사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검사들은 언어 능력을 요하는 문항들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편인데 웩슬러는 비언어적인 부분까지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로 많이 개선이 되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유아부터 성인까지 검사가 가능하고요. 웩슬러 검사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언어 이해, 시공간, 유동초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영역마다 다양한 하위 지표가 존재합니다. 피검사자가 수행한 수준을 같은 연령의 집단과 비교해서 결과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최고점은 160점, 최하점은 4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85점에서 115점 사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 국내 유아동의 경우 전체 지능 점수가 130점 이상이거나 또는 상위 3% 이내가 나오면 보통 영재라 부르고 국내 영재교육원의 입학 조건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이의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요. 저도 사실 맨 처음에는 그게 궁금해서 웩슬러 검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또래보다 빠르다는 말을 종종 듣는 편이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능 발달을 이루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IQ 점수만을 알기 위해서 웩슬러 검사를 진행하는 거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웩슬러 검사는 인지 발달 중에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 방향이나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적성이나 능력을 알아보는 데도 쓰이고 있어요. 또는 지적 장애를 판단하는 용도로도 웩슬러 검사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번에 만 4세, 한국 나이로 5세가 되면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길 수 있는 시기였어요. 교육 방향이나 아니면 학습 방향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웩슬러 검사를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웩슬러 검사를 진행하는 곳은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셔도 많이 나옵니다. 병원에서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아동발달센터나 심리센터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고 또는 영재교육원 같은 사설교육원을 통해서도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특정한 목적을 가진 영재교육원 같은 데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좀 판단하고 또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병원이나 발달센터에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중에는 부모와 분리가 돼서 아이가 혼자 전문가와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진 않고요. 검사 결과까지는 최소 일주일, 열흘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또 되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같이 공유드리면 저희 아이는 전체 지능 점수가 134점, 상위 1% 이내 최우수 지능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영역 중에서 특히 시공간 영역, 그리고 작업 기억 영역에서는 상위 0.1%가 나왔습니다. 전문가께서 검사 결과를 초반에 말씀하실 때 이 아이는 영재라고 딱 대놓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영재라기보다는 영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우선 영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니까 초반에는 진짜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기쁜 마음이 솔직히 좀 들었고 그 다음은 이 아이가 왜 영재가 나왔지? 내가 뭘 해줬지? 이 아이는 뭘 하고 놀지? 뭘 좋아하지?
이 흐름대로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아동 발달 전문가도 그 제 생각의 흐름에 맞춰서 같이 결과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제가 특별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거였어요. 아이의 전체 지능은 최상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강점과 약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두 가지 영역에서는 상위 0.1%, 초등학생과 맞먹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나머지 영역에서는 상위 10%에서 20%, 평균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없었지만 상위권과 평균권의 그 격차는 꽤 벌어지는 수준인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활동,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아이에게 자주 시키는 활동이 아이의 강점을 제대로 만들었지만 또 너무 그쪽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거를 일부러 줄이기보다는 강점은 강점대로 유지를 하되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은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도록 부모가 같이 노력해줘야 된다. 이런 결과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웨슬러 검사에 대한 만족도는요, 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점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약점이 잘 보완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위해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주기로 한 번씩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확실히 아이의 교육 방향이나 학습 방향, 그리고 아이의 성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의 숙제라고 한다면 지금 아이의 약점으로 나온 부분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보완시켜주는 거겠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된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공유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점으로 나온 부분은 제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이가 어떤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강점이 만들어졌는지 나름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웹슬러 검사 후기에 이어서 강점을 만들 수 있었던 나름대로 저만의 비결 3가지를 같이 공유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3가지 모두 책이나 워크지를 통해서 앉아서 학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에서 저와 그리고 남편과 계속 놀이하면서 활동하는 교구들이에요. 첫 번째는 가배 활동을 추천합니다. 가배는 프레벨이라는 사람이 만든 교구이자 장난감인데요. 1가배부터 10가배까지 존재를 하고 각각의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은 사실 엄청 단순해요. 구점선면을 그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교구, 그게 다거든요. 가배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한다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아이의 자발성으로, 아이의 창의성으로 정답이 없는 모양을 만들거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단순히 쌓아 올리는 것 같아도 정말 신기한 게 규칙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도형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기본적인 수의 개념, 또 물리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가배 활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적인 활동을 주로 하다 보니까 아이의 사고력 확장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4살부터 가배를 시작했고요. 적어도 초등학생까지는 가배 활동을 쭉 이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학원으로 매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직접 배워서 아이와 함께 가배 활동을 집에서 해보고자 저도 오프라인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매주 가배 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적은 저희 아이에게 가배를 보다 다양하게 또 자연스럽게 많이 노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가배 블럭을 집에 두면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놀이도 정말 많거든요. 꼭 한번 가배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가배 활동이 특히나 웹슬러 검사 중에 수학적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어릴 때부터 퍼즐 활동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웬만한 단어는 퍼즐을 통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나무 퍼즐이나 종이 퍼즐을 주로 당연히 했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퍼즐의 형식은 애니블럭이라고 퍼즐과 블럭이 결합된 형태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안 위에 다양한 폴리오미노 블록을 맞추는 형태인 건데요. 쉽게 이해하고자 말씀드린다면 테트리스를 쌓는데 빈 공간이 하나도 없게끔 그 폴리오미노 블럭들을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블럭을 맞출 때마다 그 블럭의 위치나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지 도안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얼만큼 진행을 했나 제가 기존에 했던 것들 도안을 한번 세워보니까
약 220개 이상의 도안을 해결했더라고요. 난이도가 높은 거는 오히려 이제 머리가 굳은 저는 못 깬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이 퍼즐에 대한 흥미만 제대로 느낀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면서 이 블럭을 돌려보고 다시 빼보고 다시 꽂아보면서 엄청난 사고력 확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퍼즐 블럭 활동이 웩슬러 검사 중에 공간 지각력 능력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집은 보드게임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의 종류는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될 정도인데요.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꺼내게 되는 거는 오르다 보드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오르다 보드게임이 워낙 유명한 거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서 활동을 시키기도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고로 구입을 해서 집에 전면 책장에 꽂아두고 아이가 원할 때마다 보드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드게임은 이 시공간 영역에도 물론 자극이 되는 활동이겠지만 그 보드게임 특성상 어떤 모양이나 아니면 위치 같은 거를 기억해야 되는 활동이 유난히 많잖아요. 이 웩슬러 검사의 영역으로 따지자면 이 보드게임을 많이 했던 게 작업 기억 영역에서 상위 0.1%가 나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가배 활동, 두 번째는 다양한 퍼즐 활동, 세 번째는 다양한 보드게임 활동이 굳이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또 엄마표로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 검사 결과를 보고 확실히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학습의 형태보다는 놀이의 형태를 좀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습도 당연히 같이 들어가야 될 시기가 오겠죠. 그러면 학습과 함께 또 놀이를 하면서 저에게도 도움이 되었던 게 있다고 생각이 들면 언제나 마미살롱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